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무라는 복덕방입니다. 지난해 거의 금융에서 다크호스 역할을 했던 미국 국채,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락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의 봄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2024년을 그렇게 따뜻하게 목에 워머하지 않고 벗어던질 정도로 미국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고, 이걸 한국 부동산 시장도 장밋빛 시즌2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허니문 같은 소식들을 받아내려고 무던히로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그냥 신기루가 될 거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어젯밤 다시 본격 리세팅이 되는 궤적을 미국 시장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죠. 단기 국채는 상승세가 다시 작년 궤도로 돌아갈 조짐을 보일 정도로 4.3% 정도 올라섰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얘는 거의 점핑 수준의 탄력성을 보여줄 정도로 2%가 넘는 수익까지 올라서서 3.9%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날아간다는 분위기 파다했었는데, 절대 미국 달러는 죽지 않죠. 늘 본전 생각으로 머리 회로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이 밝으면서 그렇게 약세로 돌아설 것 같았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시동을 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표가 이렇게 상승세로 오른다는 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가치보다 어깨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냥 사정없이 밀어낸다는 건데, 잘못 달러가 붙었다가는 그냥 어깨가 나갈 수 있어요. 통화 가치의 탈골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는 0.88%가 하락을 했고, 파운드화 역시 0.82% 추락을 했습니다. 엔화 역시도 달러 대비 약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슬슬 갈고리로 다시 긁을 시기가 된 거죠. 통화가치 싸움은 줄다리기, 그냥 사정없이 줄을 상대 쪽으로 내어주다가도 어느 포인트가 되면 그렇게 릴렉스하게 놔주던 걸 자기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그 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올해에도 역시 달러는 통화가치의 본질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 나스닥은 연초부터 구석으로 처박히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벚꽃 피우면서 세상의 모든 금리가 내릴 것을 예단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에 이어서 연초까지 내리 달리기를 원했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역시 미국 주식시장의 타노스는 미국 국채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손가락 한번 탁 튕겨주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주식시장은 힘을 못 쓰게 되죠. 한국 코스피 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죠. 이렇게 지금 미국 금융시장 쪽도 상당한 변동성이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미국 연준이 유화적인 비둘기 날개 같은 날개짓을 한다 해도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서 체감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연초에 나오는 미국 물가지수나 고용지수, 그리고 만만하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줬지만 시장이 이걸 수용할 만한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뚜껑을 막은 손을 한 번에 뗄 수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미국의 기준금리 여부와는 별개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긴축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2024년 키워드로 재확인되었던 어제 한은 총재의 신년사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로 인한 임기응변식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 말 한마디는 올해 한국 경제는 어떤 대외 변화의 와중에 있어도 긴축이라는 중심축을 놓지 않겠다는 키워드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라는 훈풍이 불어와도 한국은 이런 기운을 받아서 벚꽃을 피울 만한 봄은 멀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발밑에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경기 침체라는 한기가 발목을 꽁꽁 얼어붙게 할 정도로 가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고는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024년 시작은 집값 추이가 확실하게 절반으로 꺾이는 급격한 하락 추세로 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재현할 가능성 높은 한 해입니다. 당장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어제부로 마감이 됐죠. 10개월 만에 2,000건 선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836건. 이렇게 거래량이 훅 빠지게 되면 12월 거래량도 11월 거래량을 밑돌 가능성 많죠. 그만큼 그동안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거래량이 엑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8월 3,8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9월부터 내려앉기 시작을 해서 10월 그리고 11월까지 3개월 연속 가파른 감소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호가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퇴로가 막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호가는 동선의 제한을 받습니다. 호가는 그냥 호구 잡는 가격으로도 불릴 정도로 그냥 뭐 막 던지는 가격인데 한국은 오와이어를 딱딱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동네마다 적정선의 가격대가 벽처럼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거래가 어느 정도 회전될 때야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에선 호가도 더 이상 무리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5천만 원에서 2억 가까이 내리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호가는 지금 완전 매수세 웨이팅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서는 절대로 딜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뭐 오른 가격이 얼마인데 최고 뭐 2억까지 집값을 내려도 전혀 매수세를 자극할 만한 집값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웨이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공격적인 건가? 이건 뭐 거의 매도자가 내놓은 물량이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니까 그만큼 가격을 움직일 만한 맹폭하는 하방 압력으로 이 웨이팅 세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작년 상반기 때는 뭐 매수세가 움직여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거든요. 호가를 내리는 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매수세의 웨이팅이 점점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제 뭐 거래가 완전히 절벽 상황으로 포위가 되고 있는 거고 1월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완화 그거 하나만 목을 빼고 매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치가 않는 사안이죠. 지표라는 건 시장의 심리를 절대 이기질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퍼져나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도 막상 시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다짜고짜 금리 지표를 억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정황상 지금 긴축이라는 고삐를 자칫 잘못 풀다가는 그동안 억지로 뒤로 밀어놨던 게 앞으로 우르르 그냥 청소를 빙자해서 옷장에 밀어넣었던 거 문 한 번 잘못 열다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쏟아질 일들 중에 가장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 문제라는 얘기고요.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 특히 뭐 기업적으로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만큼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반대라면 지금 건설업 자체의 불황은 거의 뭐 역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곳에 시중은행이 자금줄을 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회수에 렉이 걸리는 거고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2023년 11월까지 올라서고 있는 연체율은 1,051억 정도 수치고요. 이거 뭐 상당 부분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날 가능성 커서 5대 시중은행이 불안전 판매 시비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민은행이 판매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4조 7천억 규모, 그리고 신한은행 1조 원,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판매를 했는데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당장 예적금 형태로 이들 은행에 넣어둔 돈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부동산 PF까지 걸려 있고요. 일단 제일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 바로 지방건설사들이죠. 일단 지방은 자금 회전이 빠르지를 못합니다. 지금 뭐 분양 성적 참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단기적인 자금을 유입하기에는 구조상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 지원을 다이렉트로 받기에도 한계가 많고 주로 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구책이 마련이 되니 그냥 쓰러지는 족족 지방건설사는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전남 쪽 해광, 토담건설, 해상절차에 들어갔고 경상권도 남명건설과 세경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방건설사부터 흔들흔들 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자금 리스크가 올 가능성 많아졌습니다. 신용등급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뭐 태형건설, GS건설, 동부건설 순으로 PF 보증액 순으로 자금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생겨난 부채 비율, 정말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젠 대형 건설사들도 부채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깃발만 꽂으면 없어서 못 팔았던 폭발 직전에 대흥행몰이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사업 수익률이 쪼그라드니까 장사가 없는 거죠. 부채 비율 역시도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그리고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형 건설사들 역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피하기가 버겁다는 거고요.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은 뭐 비빌 데가 있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 지방에 물려있는 업체들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어제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권 지방 아파트를 보세요. 지금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에 있는 덕계역 블루CL 54세대 모집에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소규모 단지지만 그냥 뭐 거의 엄청난 미달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양주 집값도 가뜩이나 고점 가격 3억대에 그치는데 2억씩 하락하는 곳이 나오기도 합니다. 40% 이상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권 북부에서 이런 조짐이 일어난다는 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양주시 전체 집값 분위기가 그냥 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쌍용도 플래티넘, 여기도 뭐 100세대 모집에 40명 지원했습니다. 특공 성적이지만 강원도에서 오랜만에 분양한 쌍용 플래티넘인데 아주 특별 공급 시작부터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즘 강원도 집값 역시도 한파를 맞고 있는데요. 속초, 홍천, 춘천 위주로 지방이라도 3억씩 쭉쭉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은근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를 만큼 최고가가 8억이 넘는 곳들이 수두룩하죠. 거품이 너무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강원도가 서울과의 횡적인 거리감이 있다 해도 이렇게 올라갈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하락장을 만나고 있고 분양시장도 우리 선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보혜 선시티 리버파크 여기도 심각한 결과가 나왔죠. 93세대 모집에 6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 부동산 매매 시장 특히 부산 상황은 장난이 아니죠. 무슨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뭔가 불길한 하락의 쓰나미. 부산, 진구, 서면 롯데캐슬 3억 이상 빠지고 있고요. 해운대 선프라자 역시도 40%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래구 역시도 이편한 세상 일주일 단위 단기적으로 끊어봐도 3억 가까이 다다르는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방 집값 상황은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 동반해서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말할 것도 없고요. 이편한 세상 송도가 최근에 고점 8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충격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인천은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 4억대의 하락세, 또 일주일 단위 안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1월은 아마 이런 속도가 더 급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금리를 더 옥죄고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더 꽁꽁 묶으려는 건 당국에서도 정말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는 반증이죠.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서 대출액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다만 신생아 대출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선 대출을 무리하게 더 땡겼다가는 골로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많아서 그리 창구가 많이 붐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확실히 미국 시장도 낙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확실히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 비트코인 폭등, 미국채 금리 불안정, 미국 경기 상황 등등 여전히 강을 건너기에는 해빙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국내 건설사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특히 홍콩 H지수는 상당 부분 부실 논란이 일 것 같고요. 자칫 예적금, 반토막으로 투자한 금액 날아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변화무쌍한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것은 확실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